본인은 60대인데 이 분야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본인 나이대는 오래전부터 은퇴하였고 A라는 지인이 기업체에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동년배로서 실제 상담 중 A씨를 모델로 은퇴 또는 정년퇴직 이후 심리적 과정을 추적해 봅니다. 퇴직 후 현재까지 2년간 과정입니다. 아울러 본인도 같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인은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본인이 상담한 A라는 사람도 같은 나이이며 남성입니다. 2년 전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상장업체로 기술직 임원까지 했습니다. 전문 기술직입니다. 배우자도 전문 직장인이지만 현재 공직자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였고 안정적입니다.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직업상 외부 청탁이 많은데 거절합니다. 이 성격을 본인이 보증합니다. A씨를 본 지 45년째입니다. 타인에게 모범적입니다. 타인을 도와주며 도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부부가 화목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니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죽을 때까지 생활비나 거주비에 대한 준비가 풍족하기에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퇴직 전까지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고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은 관리자이기에 팀원들 과제를 일일이 체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가끔 생겼고 가슴이 결리는 때도 많았습니다. 머리가 말끔한 적이 거의 없이 일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누우면 10초 내에 잠이 들었습니다. 퇴직하며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자. 새끼 밥을 집에서 먹자. 배우자 품에서 편히 있어야겠다. 여행도 다니고 편히 쉬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을 쉬었습니다. 배우자는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집에 없었지만 본인이 밥을 해먹고 자유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도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마음속에서 배우자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아직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젊은데 재취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흘러가는 한 번의 말이 부담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이 말이 계속 맴돌면서 다른 말과 함께 커집니다.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다른 말은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너는 아직 젊잖아. 아직까지 일할 나이잖아. 앞으로 쓸 때가 더 많아지니 조금 더 일해야 하지 않나? 일을 안 하면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 할 일도 없는 실업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무능력한 인간이야.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야. 집에서 도움되는 일을 좀 해봐. 밥만 축내지 말고 나를 고생시키지 말고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와봐. 아직 나한테 기대지 마.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이러한 말들이 점점 커집니다. 배우자와 아침 식사 외에 만날 시간이 없는데 마음속에서 배우자는 A씨에게 점점 강력하게 이유의 말로 요구합니다. 협박합니다. 하루 종일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데 마음속에서 배우자는 A를 떠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유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배우자의 이 말로 마음속에서 억울함, 분노, 좌절감, 우울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등산이나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잠깐입니다. 또 그 잠깐의 시간도 친구와 말은 하면서 웃지만 마음속에 배우자의 이 말이 계속 리플레이 됩니다. 한편 A씨는 이외의 배우자의 말에 마음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반항 또는 비판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이 집안을 위해 일해왔는데 나를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 강남 아파트와 유지비는 내가 다 벌어서 준 거 아니냐? 나는 성실하게 일해왔으니 당신은 나를 이제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나는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돈을 벌어다 줄 때는 나를 좋게 대우하더니 내가 은퇴하니 투명인간 취급하는 당신을 보니 배신자가 아닌가? 사람이 처음이나 지금 은퇴할 때나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데 이처럼 천대하니 당신이 양심 있는 인간이란 말인가? 당신이 퇴직하였다면 나는 이전과 똑같이 대우할 텐데 나를 비판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믿을 인간이 없군. 나는 나의 포지션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말로 나를 변호합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 계속 리플레이 되면서 나를 보호합니다. 이 말들이 점점 커집니다. 이 말로 배우자를 대합니다. 음성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이 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내가 배우자에게 잠깐 만남의 시간에 보내는 눈짓, 얼굴 표정, 손짓은 비판, 견제, 꾸짖음,
째려봄, 깔봄, 무시함이 나타납니다. 감추고 있지만 미세하게 보면 드러납니다. 배우자를 마주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속에 내 자아와 배우자 간 끊임없는 이와 똑같은 논쟁과 언쟁이 이어집니다. A씨는 쉬면서 체력이 올라옵니다. 회사에서 받은 엄청난 마음속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져 갑니다. 더불어 혼자 등산하고 친구도 만나다 보니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체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의 부부관계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요구를 하는데 밀쳐냅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심지어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절받음으로 존재가 거부당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부부라면 원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어디서 풀어야 하나? 동호회 모임에 가서 다른 여자를 사귀어 볼까? 저녁마다 참을 수가 없잖아. 저녁마다 아침마다 혼자 자면서 외로움과 욕구를 풀지 못함에 답답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사실 돈보다는 2개월 정도 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심심합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A씨는 재취업하였습니다. 이 분야가 좁은 바닥이지만 전문 기술직이고 A씨의 평판이 좋기 때문에 빨리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맡은 부분은 이 회사의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작은 회사인데 할 일이 이전보다 4배는 더 많았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 되던 날 A씨는 숨이 턱 막히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하였습니다. 119 구급대로 급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다행히 조금만 외상뿐이었습니다. 다만 진단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권면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작은 회사에서 4배나 많아지니 어느 순간 마음속에 팍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A씨는 성실합니다. 길고 긴 치료 과정을 밟았습니다. 거의 4개월 이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신과에 가서 매일 꼬박꼬박 약을 먹고 2주에 한 번씩 정기적 상담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일주일에 2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시기에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신병에 걸렸네.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정신과 상담은 미친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결국 나도 미쳤네. 내 정신병 나을 수 있나? 이제 내 인생도 끝장이야.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 배우자 때문이야. 그냥 편히 쉬라고 했으면 될 일을 내가 쉬는 꼴을 못 보고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내 배우자도 나를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아는군. 이 친구 배우자는 말은 안 했지만 안쓰러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출퇴근 바쁜 시간에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생계를 다 책임질 테니 잘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모습에서 A씨는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너는 허약한 인간이구나. 남자가 정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애 하나 또 보살피게 생겼네. 이제 이 가정에 쓸모짝이 없네. 이 생각이 오므로 우울함과 무능력함이 쌓여만 갑니다. A씨는 4개월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완치 판정받은 사람이 고객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약을 먹으면 평생 먹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도와주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도 있고 운동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재취업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점점 이전보다 더 나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1년 3개월부터 A씨는 본인이 원해 이 직종에 대하여 재취업을 원했습니다. 6개월이 흘러가 현재까지 무직으로 있습니다. 희망 고문같이 매일 인맥을 통해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데 괴롭습니다. 아울러 미래에도 계속할 수 있는 프리랜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직까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더 악화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자신있게 보였지만 힘들게 보이고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본인이 주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초조하지만 대처하는데 이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졌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본인은 A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전에 상당 기법 중 알리비트를 주로 사용했을 것이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본인이 퇴직했을 때, 번아웃 시, 배우자가 관계를 거절할 때, 재취업을 지루하게 기다릴 때,
프리랜서로 준비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 생각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짬뽕이 되어서 섞여오고 강함과 약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 불안, 두려움이 따라오고 결론적으로 무능력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미 있는 능력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의 교회에서 만든 영상과 기도문을 작성하여 매일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이 무엇인지, 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부정적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왜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외에 내 안의 교회 다른 영상을 보고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화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에 대한 영적 훈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달라지는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